너 필요 없어. 애인이랑 살 거니까 여기서 나가라. 와이프가 한 달 된 딸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다. 남편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완전히 변했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아기가 생겼다는 거야. 저 원숭이는 필요 없어. 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남편은 의지할 사람도 없이 나와 아기를 쏟아지는 비에 강제로 내던졌지. 공원에서 아기를 안고 떨고 있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멸시받는 시어머니였다. 자, 반격하자. 네. 안나 32세. 작은 가족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버지를 비서로 보좌했다. 그곳 직원인 찰리와 결혼해서 고향에서 아버지와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낯가림도 없고 혼자서 사람들과 말도 잘 못하지만 찰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어서 그에게 끌렸고 결혼하고도 연애부터 결혼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찰리는 착하고 행복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다 허울뿐이라는 걸 몰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아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고 결혼 전 찰리네 집을 방문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친절한 시어머니를 상상했다. 법조인인데 알고 보니 의외로 엄격한 그녀는 주부로 공부하며 어려운 고시를 치르며 시어머니에게 소심하게 인사를 하면 시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활력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내가 집안일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들리지 않았다. 너는 그만둘 수 없다. 아버지한테 경영을 배워두니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은 아깝다. 찰리에게 맡겼는데도 회사에서 시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고 시댁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욕설을 퍼부었다. 너무 소극적이다. 순종하는 것과 자기 의견을 갖는 것은 다르다.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혼나고 우울해졌는데 찰리가 위로해줬어요. 엄마가 항상 잔소리를 해서 미안해요. 나도 많이 혼났어요.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결정한 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위해 부부로 지내다가 그 뒤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다정한 아버지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나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느 날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피곤한 기색이 보이더니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내 꿈은 곧 이뤄질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남편한테 뒤에서 다가가서 누구한테 무슨 꿈 거냐고 물었더니 나를 알아차린 남편이 깜짝 놀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였다. 너의 천한 행동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미안해. 그 이후로 남편은 아버지가 없을 때 차가운 눈빛을 하기 시작했고 말투도 거칠어지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에 이혼 생각이 스쳤는데 그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하길 바라면서 아이를 임신.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가지기엔 늦었다니 무슨 소리야. 기쁘지 않니? 나는 아이들을 잘 못 키운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도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귀여움을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다. 6개월 뒤 사랑스러운 딸 올리비아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처음 올리비아를 봤을 때 반응은 차가웠어요. 못생겼는데 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귀여운 손자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엄격한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활짝 웃으셨어요. 정말 귀엽고 순수하고 순수해서 언제까지나 지켜볼 수 있었어요. 올리비아를 낳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올리비아가 있을 때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의 행복은 깨졌습니다. 생후 3개월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몰랐는데 아버지가 1년쯤 전에 살 수 있는 시간이 1년 남았습니다. 사실 사업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받기 싫어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과보호하는 부모였기에 그렇게 의존적인 딸이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남편의 말이 잔인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나 저에 대한 욕은 신경 쓰세요.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는 걸 저 대신 모르고 남편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지 못한 것에 후회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찰리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건 뭔가 때문에 결국 남편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버지.
물려받아 바쁘실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의 제사를 드릴 즈음에는 여파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날 태풍이 불어 올리비아에게 우유를 먹일 때 모르는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짙은 화장을 하고 브랜드 드레스를 입고 옷자락을 흔들며 당당하게 걸어가던 가구 모습 낡았지만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너무 넓어서 이 여자가 남의 집에 침입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이 나는 게 좋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당신이 누구냐고 혹시 아내인가요? 당신은 가정부였습니다. 나는 지지입니다.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례하게 쳐다보며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찰리가 충분히 취한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찰리가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지 안아줘.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지지랑 같이 있을 테니 나가라. 소리야 우리 아기가 있고 차갑게 비웃는 눈빛으로 남편은 그 원숭이도 필요 없다고 대답하고 내가 비록 말을 던졌지만 남편에게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은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두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그 말과 함께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적힌 애기 태워서 쏟아지는 비 속으로 강제로 내쫓고 우리 뒤에서 문 잠그고 뭐 하는 거야 문 열어주세요. 집안에서 반응이 없어서 마지못해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로부터의 대피소 아기를 안고 변기 지붕 아래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 1시간 후에 한 여성이 저를 가리기 위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후회하고 있지 않니? 나는 그녀의 엄한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반박하지 못해서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의 진실에 눈이 멀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순종적이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 집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그 사람의 불륜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시고 확고하게 격려해 주실 때 내 무능함에 화가 났다. 불쌍한 여자. 올리비아를 위해 힘내세요. 이제 반격하세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말은 나를 놀라게 했고 시어머니는 처음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셨는지 내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질문은 당신이 어떻게 남을지 보고 저는 반격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후 시어머니가 이를 위해 임대한 아파트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였고 불필요한 잡동사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까지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 자신과 위한 필수품 샤워실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욕실에서 나온 올리비아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자고 있고 시어머니는 손녀의 잠든 얼굴을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면서 그런 날이 올까 봐 걱정했던 일이다. 나는 그날부터 좌절감의 생애 처음으로 온몸에 뜨거운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했고 자신을 잘 나타내면 엉성해도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벨의 믿음을 따랐다.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미용실에 가서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고급 양복으로 갈아입고 그동안 화장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올리비아는 시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안나는 세련되었을 때 빛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보세요. 이게 정말 나인가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완전히 달랐지만 나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멋져 보였다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보자마자 지지는 우아한 옷을 입은 두 여자 앞에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 둘 다 누구지? 난 그녀의 형식적인 목소리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허찰리 엄마와 내 안나가 깨달은 순간 우리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서둘러 뒷방에서 찰리를 데리러 갔는데 그가 급히 들어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너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졌다. 나는 찰리와 나의 대담한 선언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한 나는
그 순간 약점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뒤를 돌아서 옆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 저는 오늘 안나의 변호사로 여기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속이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번째 시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강력한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남편에게 아버지의 변호사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사와 이 집 뒤로 무슨 소리야. 지금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입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지만 시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유언장이 있고 회사와 모든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찰리의 행동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을 감지하고 암시하며 시어머니와 상담했습니다. 과거의 불륜으로 악명 높은 시아버지를 닮은 찰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찰리에 대해 상담했을 때 그녀는 이미 남편이 자주 가는 바에서 일했던 지지가 탐정사무소를 통해 그의 불륜의 증거를 수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찰리와 지지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회사와 자산을 물려받을 계획을 세웠지만 남편이 보여주지 않아서 아버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찾으러 오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지만 이 집은 이미 내 명의로 돼 있으니 이제 바꾸면 안 된다. 내 동의 없이 소유권을 변경했어요. 내 허락 없이 내 인감이 있는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이 문제로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찰리는 마침내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넌 진짜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날 좀 도와줘. 넌 내가 키운 아들이 아니야. 게다가 난 안나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애도 나에게 소중한 올리비아를 낳았어. 미안해. 엄마, 변호사님이 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당신은 잘못된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당신을 도와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것입니다. 당신이 한 행동의 결과는 스스로 직시해야 합니다. 법의 엄한 말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안나, 미안해. 너의 친절함을 이용해서 지지랑 헤어지고 다시 시작하자. 이미 늦었어. 넌 나뿐만 아니라 올리비아도 버렸어.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우리 대화를 듣고 그 사람도 버려졌다는 걸 알고 지지는 화를 냈어. 야 찰리, 너 지금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너 캐시카우 좋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렇지. 나도 그런 척까지 협조했어. 서류 작업 때문에. 애나 닥쳐. 그 순간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떠들고 있어. 지지와 찰리가 경찰서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경찰을 살려달라. 남편이 내 몸에 달라붙는 것을 지켜보며 회사와 집을 돌려줄 것이다. 발이 울다. 그런 남자의 진면목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파하지 못한 게 철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떠났다가 시청에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과 지지가 위조죄 구속됐다. 공모 문서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보상으로 20명에게 $1,000를 지불했고 시어머니에 따르면 올리비아에 대한 자녀 양육비로 $100,000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찰리는 내가 이빨에게 요구한 보상으로 $155,500를 그녀에게 확실히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는 가족들에게 돈을 받았고 지지가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에게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리비아를 부모님 집에서 평화롭게 키우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해졌고 그녀의 생활 방식을 존경하고 부탁드려요.